2차전지 관련 종목 중에 작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며 무려 1년 만에 매출 2배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가운데 기관들도 너무 사고 싶어서 안달나 있는 국내 2차전지 관련 1등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독자분 중에 촬영 구도에 대한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셔서 오늘은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한번 구도를 바꿔봤는데 어떠세요? 기존보다 나으신가요? 앞으로도 저희 부자TV는 우리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최대한 우리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편하게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정보를 보다 다양하게 전해드릴 수 있게끔 노력하는 채널이 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로 인해서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이 대격변의 시대에서 특히나 올해에는 미국의 IRA 법안과 유럽의 리파워 EU 정책으로 인해 이 방향성에 보다 강한 속도가 붙으면서 올해에도 여전히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힘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로서도 과거 2020년도부터 2차전지를 굉장히 좋게 보고 그와 관련된 강의들을 여러 차례 해드렸었는데 작년에도 탈세계화에 따른 핵심적인 수혜 업종 탑5로 신익하방반을 꼽으면서 2차전지에 대해서 다시금 계속해서 중간중간 많이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들께서 아직 주목해볼 만한 좋은 2차전지 주식이 없을까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던 가운데 아니 웬걸 너무나 좋은 2차전지 관련 주식이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초경쟁 시대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 등등의 국가에서 각 기업들이 누가 전기차를 보다 더 잘 만들어서 많이 판매하느냐, 이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핵심 5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전기차는 아무래도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번 충전하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전기차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주행거리를 갈 수 있느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존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 수가 3분의 2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대비 훨씬 무겁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배터리의 무게도 있겠지만 자동차가 점점 편리성을 추구하고 자율주행화가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무겁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핵심 경쟁력은 얼마나 차를 가볍게 만드느냐, 즉 부품의 경량화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무게를 10% 경량화하는 것만으로도 연비를 5%가량 아낄 수가 있고 가속 성능은 약 8%가량 향상시킬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로 인해 자연적으로 주행거리가 늘어난다고 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안전성, 그 다음 네 번째는 에너지 효율,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얼마나 높은 친환경율을 가져가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5가지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구성이 강하고 경량화되어 있고 열 처리가 가능한 핵심 소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핵심 소재로 계속해서 부각받고 있는 게 바로 알루미늄 소재라고 합니다. 기존 내연기관차에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소재가 철강인데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이 철강이 알루미늄으로 점차 대체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철강에 대비해서 알루미늄의 무게가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2차전지 관련 핵심 부품을 만드는 업체 중에 이 알루미늄과 관련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누구인가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그렇게 찾아낸 기업이 이번에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알맥이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2차전지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시는 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들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을 한 대에 안정적으로 쌓아놓은 게 바로 모듈, 배터리 케이스, 배터리 팩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보호하며 안정적으로 싸고 있는 게 배터리 모듈 케이스라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알맥이라는 회사는 이 배터리 모듈 케이스뿐만 아니라 배터리 모듈 케이스가 탑재되는 배터리 팩 프레임까지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유일한 크래쉬 알로이 제조업체라고도 유명세를 보이고 있는데 크래쉬 알로이 기술은
고강도를 유지하면서도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 이를 흡수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 소재를 가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수 합금을 개발하고 압출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도를 통제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알맥은 섭씨 영상 5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압출 제품을 급냉시키면서도 제품을 비틀림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무이한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기술적인 진입 장벽도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내 1위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알맥이라는 회사는 알루미늄을 가지고 주조하거나 압출, 가공, 조립, 표면 처리 공정까지 일괄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한 업체로서 알루미늄 압출을 전문으로 하는 생산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무엇보다도 알루미늄 압출 모듈 케이스 부분에서는 국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점유율은 무려 70%이고요. 이 기업은 50년 동안 알루미늄 소재와 부품을 전문으로 한 탄탄한 역사를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격차가 다른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하죠. 전체 매출 비중에서 이 전기차용 부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3.5%라고 하는데, 북미 유럽의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제규어, 랜드로버 등의 전기차 배터리 모듈 케이스를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큰 메인 고객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그 외에 최근 리비안이라든지 SK온과 같은 기업들로 고객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출 매출 비중이 전체 7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을 계속해서 기대를 해봄직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기차의 경쟁력에 있어서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의 사용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전망을 봤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 장기적인 성장성을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최근에 수주 잔고가 1.5조 원대에 접어들었는데 그만큼 고객사들이 이 기업에 줄을 서 있다는 것이고, 이 역시도 앞으로 증가할 전망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추이를 바라봤을 때 현재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발빠르게 커져가고 있는 이 전기차 시장에 따라 작년부터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무려 작년 1년 만에 2배 가까운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고 하고요. 전기차 배터리 모듈 케이스를 SK온, LG 엔솔, GM, 리비안 등 다양한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는 만큼 성장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며, 특히나 21년 대비 22년 매출 비중 전체를 따져봤을 때 미국향 매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IRA 법안을 중심으로 한 북미의 전기차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 이 알맥이라는 회사의 매출 성장 역시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6월 20일, 21일 이틀간 청약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요. 청약증권사는 NH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상장은 29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기관수 예측의 결과치를 보니까 무려 1697대 1이라는 압도적인 기관 경쟁률을 보여주게 됐고요. 공모주 청약에 있어서 이 기관수 예측은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저 역시도 과거 이 공모주 관련된 영상들을 찍어 드릴 때 기관수 예측이 1000대 1 이상 되는 종목들 위주로 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알맥도 기대가 되는데, 실제로 최근에 3개월 내에 기관수 예측 경쟁률이 1000대 1 이상 확보했던 종목 5개의 상장 이후 평균 상승률을 따져봤더니 이게 7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알맥 역시도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또한 의무 보유 확약이 무려 51%예요. 이건 올해 1위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따상을 했던 마녀공장의 수치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심지어는 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으로 신청한 비율이 무려 98%를 넘었어요. 그러면서 공모가 상단이 45,000원이었는데 이번에 공모가 확정 금액이 5만 원으로 확정됐거든요. 이 자체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기관들이 진짜 이 종목을 사고 싶어서, 청약하고 싶어서 안 달라 있다, 무조건적으로 받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100만 주를 공모하는데 이 100만 주 전량이 신주 모집이거든요. 즉
구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스크도 적은데 한 가지 조금 애매한 게 유통 물량이 31% 정도로 평균적인 수치인데 아무래도 유통 물량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상장일 직후에 매도가 가능한 물량이 많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 외에는 기업의 가치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그리고 청약의 분위기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기존에 NH투자증권 증권계좌가 있고 이 알맥이라는 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한 번쯤 청약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저는 가장 좋게 봤던 게 이번 알맥은 테슬라 요건에 따라서 환매 청구권이 부여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테슬라 요건은 아직 이익을 실현하지 못했지만 미래의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이 특례 상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바이오 종목들이 이러한 흐름을 많이 받게 되는데 2차전지 기업인데도 이러한 특례 상장을 받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 케이스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청약 흥행을 위해서 환매 청구권이 기본적으로 3개월이 부여가 되는데 이번에 알맥 같은 경우에는 무려 6개월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 환매 청구권이 뭐냐면 공모주가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즉 공모가보다 주가가 하락하게 됐을 때 공모가의 90% 정도 가격으로 청약한 증권사에다가 되팔 수 있는 조건인 겁니다. 즉 내가 아무리 큰 손실을 본다 한들 10%의 손실을 본 채로 증권사에 되팔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데 이를 6개월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분명 청약을 해봄직한 메리트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번에 알맥이 따상이 사라지고 가격 변동폭이 60%에서 400%까지 확대된 이후에 처음으로 상장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알맥은 상장한 당일날 현재 공모가 확정 금액이 5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3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최대 20만 원까지도 올라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에 청약을 성공했다 한다면 상장 당일 20만 원까지도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열린다는 거죠. 즉 하루 만에 400%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요건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공모주 청약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섹터군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 섹터군이 최근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느냐, 거기에다가 이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매출 성장을 탄탄하게 이뤄낼 수 있는 기업이느냐가 중요한데 올해 아직까지도 가장 핫한 섹터인 2차전지 내에서도 알루미늄 압출 모듈 케이스 분야 국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작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6개월간 환매 청구권으로 인해서 손실은 최대 10%를 맞게 되고 수익은 당일 기준 최대 400%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청약을 해봄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옆에 청약 관련된 표를 정리해 드렸으니까 해당 표 참고하셔서 부디 좋은 결과 있길 저 또한 같이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은 웬만하면 소개를 잘 안 해드려요. 왜냐면 그만큼 상장할 때 변동성도 크고 여러분들께서도 공부할 때 있어서 공부할 만한 자료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하지만 간혹 가다가 정말 이 종목은 청약을 해봄직하다. 심지어는 따상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 물론 지금은 따상이 없어졌지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공모주들 보면 실제로 청약하신 분들은 1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이 꽤나 많으셨거든요. 저도 이번에 알맥 같은 경우 그 좋은 흐름을 이어받아서 여러분들께서도 1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저는 정말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현재 공모가가 5만 원 선으로 확정됐잖아요. 이 말인 즉슨 지금 현재 기관들도 5만 원 정도면 내가 살만하다. 어느 정도는 검증한 적정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를 바탕으로 그 5만 원의 청약을 같이 해보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혹여라도 청약 이후에 5만 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장을 했을 때 그때 뒤늦게 막 지금이라도 사고 싶다라고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것만큼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많은 확률로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장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이뤄냈던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3개월, 6개월 내에 다시금 그 공모가 부근 또는 그 밑으로 깨지는 경우도 정말 많기 때문에 당장의 주가 변동성만 보고 뒤늦게 따라가시는 분들이 없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알맹이라는 종목을 알려드린 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상장하기 전 청약 기간에 알맹이라는 종목을 개인적으로도 같이 공부를 해서 이 기업은 5만 원 정도면은 청약을 해봄직하겠다 라고 확신이 든 분들만 청약 기간에 맞춰 청약을 하시라. 저 또한 그게 좋아 보인다 라는 관점으로 제가 공부한 내용을 같이 공유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상장 이후에 주가가 더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쫓아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존의 영상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분명히 제가 촬영 일자를 꼭 영상마다 명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촬영 일자 대비 시간이 지난 이후로 이미 주가가 그때보다 많이 올라간 다음에 그 영상을 보시고 그 종목을 보다 높게 따라 사신 분들이 꽤나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의도와는 달리 추격 매수로 인한 안 봐도 될 손실들을 보시면서 마음 아픈 결과들을 계속 쌓아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적정 가격대보다 비싸게 사면 그건 결코 좋은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실적이 탄탄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 종목들 가운데 현재 주가는 그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좋은 종목들 위주로만 같이 공부의 차원에서 소개해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당연히 저를 맹신하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개인적인 공부를 하라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절대 그 누구도 맹신하지 말고 누군가를 쫓아가는 매매는 절대 하시지 않길 바라며, 오늘 같이 공부한 내용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를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확신과 기준을 잡은 채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겠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잔뜩 응원하며 제가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하트를 뿅뿅뿅뿅 눌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